네, 이번 한 주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N의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이죠. 최민희, 정호김 두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어제부터 이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각 당의 이제 선거 임하는 프레임도 잡아가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 일꾼론, 이른바 국민을 지킵시다와 또 국정 안정을 내걸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경제 위기와 정권 심판, 못 살겠다, 바꿔보자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초반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전략 어떻게 보시고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감도는 모르겠습니다. 그 조사된 게 없어서. 그런데 양쪽 다 내세울 만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겁니다. 일단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잔뜩이나 세계 경제가 안 좋은 때에 코로나까지 터져서 대한민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제 위기가 좀 더 빨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극복, 뭐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고난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되게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난 극복이라는 것이 이제 좋은 캐치프레이즈고, 또 야당은 당연히 예, 경제 위기다. 그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경제 위기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주장하고 예. 있죠. 겹쳤다 얘기하고 예, 그리고 있죠. 본래 이제 집권 3년 차 치러지는 선거는 대개 정권 심판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2016년 총선을 치를 때 야당은 정권 심판, 그다음에 여당은 발목 잡기 세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발목 잡기 세력이라는 당시 여당의 그 슬로건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권 3년 차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다. 이것도 저는 정치학계에서부터 다시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상적인 주장이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총선이라는 게 그 전략이 상대가 들으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새로운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였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어느 한 나라 또는 소수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래서 요새는 BC와 AD가 아니고요. BC와 AC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달라질 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금은 이제 확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만 이 확산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아마 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의 전략은 이미 코로나 전부터 한국 경제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전략에 아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제 같은 거, 소득 주도 성장이 결국은 실업 주도 폭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국가 부채가 거의 3년 동안 100조나 늘었고요. 청년 실업이 지금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 지금 코로나 폐렴에 지금 빗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역 주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자라든지 또는 설비 투자 이런 거가 굉장히 그 암울한 수치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가 일단 기사회생되면 리셋해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 개시 첫날인 어제 발표된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네, 민주당의 43%, 통합당이 28.2%였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41%, 통합당이 23%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요. 15에서 18% 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정 의원님, 통합당이 선거 전까지 이거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면 이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 사례가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2014년인가 그 소위 지방선거 때도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세월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랬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당시 여당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18%는 사실은 이제 그 소위 오차범위 바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10%에서 15%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통합당은 이 여론조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와 앞으로 한 10여일 남은 민심 어떻게 연관지어서 볼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대선에는 여론조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근데 총선은 그렇진 않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총선은 당 지지율과 해당 인물의 인물론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총선에선 공천을 잘하면 당 지지도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선과 총선이 여론 지지율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그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지금 어제 43%, 오늘 민주당이 41%, 그다음에 어제 통합당이 28%, 오늘 23%. 이게 통합당의 낙폭이 더 크잖아요. 이거는 두 여론조사가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 통합당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통합해서 당명이 바뀌면서 자리를 못 잡았다고 보는 일부 유권자들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ARS에서는 통합당을 누르는데 대면 조사에서는 통합당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43에서 41로 떨어졌고 28에서 23으로 떨어졌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흐름을 좀 잘못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통합당이 선거 전까지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만약에 아주 여권 내에 큰 악재가 터진다든지 뭐 야당 내에서 뭔가 큰 뭐가 나와야 되는데 대충 선거에서 뭔가 잘해서 점수를 따는 거는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부터는 누가 실수 안 하나 게임이기 때문에 그 당 지지율이 그렇게 막 이렇게 쫓아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개별 지역구에서 약진하는 게 중요한 야당 네. 입장에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김종인 지금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요. 마침 또 지난주에 두 분께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동안의 대선에서 역할을 가지고 서로 막판에 토론하다 말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들은 코로나 관련이 앞다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투표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합당이 이길 거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그건 뭐 여론조사 이기고 있으면 그렇게 말 안 하셨겠죠. 예. 그러나 확실한 거는 숨은 보수표가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있을 동의합니다. 거다. 네, 그리고 그건 지역에 따라 보수적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숨은 보수표가 좀 많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대구 같은 지역은 거꾸로 숨은 여당표가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숨은 보수표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개별 지역구에서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개별 지역구에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0% 이상 이기는 후보들은 이제 안정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왜 5% 내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안정권으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총선 때마다 나온 거예요.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언론이나 여권에서 당시 여권에서 자유한국당이 180석 얻을 거라고 했었거든요. 당시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마이너스 5% 이상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려를 안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있기는 하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기세를 띄우기 위한 전략이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바로 그 4년 전에 네. 정확하게 그 4년 전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상대당,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그 선대위를 총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경험칙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총선이 어떤 특별한 당이 잘해서 점수 받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상대당이 잘 못해서. 근데 요번에 총선은 특히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누가 덜 잘못하나가 이제 관건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표면적으로 여론은 그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그 일부 여론을 반영하는 빙하의 일각의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완전히 양당 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이 무당층이 그 조국 사태로 민주당 지지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문들의 어떤 과도한 집단 행동 이것 때문에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 모든 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여기다 더해가지고 전문가 얘기하지 마시고 또 정호김 전 의원도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 전문가가 예.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한 조기수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수에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투표하겠다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해보면 70%라 그러는데 네, 선거안이 과연 72.7로 나왔죠. 응답률이 네.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막상 투표일에 그 소위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7, 80대 어르신들이 얼마나 나올지 그다음에 요새 20대가 보수화됐다 그러는데 또 20대는 얼마나 참여할지 이거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민희 의원 뭐 할 말씀 있으시나 계속 이제 보고 조기숙 교수가 네. 비교적 선거판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 분이세요. 네, 그런데 그 예측이 이번에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어떤 부분이냐면 그 모든 여론조사의 경향이 똑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중앙일보 여론조사 다르고 한겨레 쪽 여론조사가 다르고 이렇다면 다른 판단을 할 텐데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를 초기에 미래통합당 쪽에서 사실은 선거 전략으로 일부 활용했잖아요. 네. 초기에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졌잖아요. 이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정부가 굉장히 투명하게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관측하는 사람들은 이게 후반부로 가면 다른 나라에서는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대한민국은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를 사실은 선거의 변수로 먼저 끌어들인 건 야권이었어요. 근데 그건 코로나라는 변수를 선거에 끌어들일 때 사실 미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생각보다 코로나가 훨씬 더 세계적 블랙홀이 되면서 네.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경제 위기론이 야권이 마음먹은 대로 안 먹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강남 지역에서는 저는 부동산이 뭐 일부는 뭐 하락하고 몇 억씩 또 네, 일부는 서울에 좀 하락한 보도가 나오고 불안정하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반응하는 계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종희 위원장이 이제 그 사실 2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좀 능력을 좀 발휘할 거라고 그런데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또 그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소위 진단 키트라든지 또 사실 그 혈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역할, 이 전 세계에서 환자들을 놔두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도망치는 나라의 의사들도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대구에 가가지고 거의 그 필사적으로 그래서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또 국민들도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탄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이라든지 또 처음에 마스크 대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논란이 컸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100만 원인가? 네. 그 가구당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블랙홀처럼 이 선거 상황을 빨아들이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충청권도 그렇고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지금 그 4월 15일까지 누가 덜 실수를 할 것이며 또 이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볍게 예측할 일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번 코로나 극복에서 가장 고생한 분은 의료진이고요. 질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건도 그 기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는 몇 달 걸릴 진단키트 허가 사항을 신속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가능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문재인 정부나 대통령께서 코로나 극복을 정부가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국내 언론은 다 비판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정부를 누가 칭찬하기 시작했냐? 외국 언론들이 칭찬했고 외국 정상들이 칭찬했고 심지어 트럼프까지 대통령께 전화해서 의료 장비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부와 의료진과 기업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먼저 중국의 북경을 폐쇄했던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보는 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폐쇄론을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이 그만큼 잘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지금 그 인공호흡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간이 인공호흡기를 대한민국의 의료진이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의료진이라든지 이분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누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1월 21일 첫 환자가 바로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날 대만에서도 같은 그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가라앉은 다음에 백서로서 이거를 지금 그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네. 제가 지금 강조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의료진 또 뭐 질본 방역본부까지 포함해서 네. 위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질본이 잘하면 그게 질본은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잘하셨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것, 야권이. 그것이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다고 보고. 정태욱 의원은 한 것 같던데요? 네, 구분했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쓰면 제 손만 잘 쓴다고 할 수 없잖아요. 최민희가 글씨 잘 쓰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질본에서 이런 말을 하죠. 중국으로부터 입국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그 정은경 본부장이 애초부터 감염원이 되는 사람들은 입국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질본의 입장이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저는 이걸 가지고 논란을 보이고 싶지 아니, 않아요. 사실이 나는 아닌 정부가 말씀을 하고 잘해. 계시기 왜 어디가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까? 그 정은경 본부장이 중국 폐쇄론을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요. 그 TV에 나와가지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아닙니다. 보기를 그게 바라고요. 앞뒤 맥락이 그다음에 그게 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진단 키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 잘했다라 국민이 잘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이라든지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종식된 다음에 백서를 만들어서 아니죠. 정리해봐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거 거예요.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중국 폐쇄한 나라들이 다 심합니다. 코로나가. 그리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국경을 폐쇄하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게 사회에 퍼지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하다. 그게 이태리가 증명하고 있고 이란이 증명했고 다 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 안 되고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서 마스크 배급제 하면 칭찬하다가 우리나라가 배급제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대부분의 약국에서 이제 마스크가 남아돈다, 정착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코로나 대응만은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증명되고 있죠. 그걸 아무리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아니 누가 국민의 못한다고 인식이 얘기를 바뀝니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분명히 잘한 걸 얘기하잖아요. 잘했다고 중국으로부터 얘기해 줄 입국이라든지 때만 초기 마스크 대응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사실이 아닌 얘기를 본인이 하시는데 뭐가 사실이 아닌 얘기입니까? 이태리와 이란에 대해서 중국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태리, 이란이 항공을 항공을 돌려보냈습니다. 막았는데 육로를 막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태리가 이태리 어떻게 북부에 육로를 엄청난 막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저- 노동자로 막습니까? 일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사실과 사실 사람들이 아닌 얘기를 아니에요. 좀 구분을 네,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잠깐요. 무조건 정부가 잘했다 그러지 말고 코로나 내가 얘기는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잘했습니다. 정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아니, 정부가 대해서는 아주 잘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백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정부의 겸허한 자세예요. 네. 무슨 아니, 소리예요? 제가 전 정부가 세계 아니잖아요. 외국 여론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만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만이 왜 그랬느냐? 애초부터 그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아서 이건 모범 사례다. 그러면 한국은 뭘 잘했느냐? 네, 여기까지만 방역본부 하시고요. 얘기를 코로나 해요. 관련은. 진단 아닙니다. 키트를 대한민국 포함해서 정부가 잘했다고 다시 다 한번 합니다. 외국 언론이라든지 왜 외국의 그렇게 얘기를 셈을 확인해 내십니까? 보세요. 네. 아이고 그걸 왜 셈을 낸다고 셈이죠. 생각합니까? 잘하는 걸 잘했다고 말 못하는 건 정말 그건 부끄러운 네, 겁니다. 잘했는지 알겠습니다. 못했는지 코로나 그거부터 관련 분명히 하세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 그분도 못해 아까 선거 셈을 프레임 낸다는 표현이 관련 뭡니까?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토론을 정권 하면서. 안정 무슨 정권 심판 얘기 나왔는데 다른 프레임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통합당은 최근 총선 프레임으로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부각시키는 모습이고요. 민주당은 친일 대 반일 구도를 내세우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 이런 프레임이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친일 반일. 민주당이 친일 반일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걸 못 봤습니다. 일부 둘 다 일부입니다. 지금 조국 네, 이거 윤석열도 그렇고요. 예, 전면적으로 양쪽 다 못 내세우는 못 내세우는 못 프레임이다. 내세우고 있고 네. 또 중요한 건 채널 A가 유시민 작가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검찰과 이런저런 뭐 말하자면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런저런 주장이 서로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개입됐다는 채널 A 기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총선 때 아무리 이제 조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도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말하자면 용도 폐기됐달까? 저는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네. 똑같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게 언젠데 친일 반일 프레임을 써서 그게 일부 유권자에게는 유효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주 슬로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가 상대를 향해서 토에 이런 용어를 그래서 쓰면서 공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도 민주당 내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지자 지지자, 일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이게 뭐 주 프레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양쪽 네. 다. 이게 그 우리나라 정치 발전으로 볼 때 친일 반일 프레임을 이 총선에서 네. 또 다시 제기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 뭐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관련 채널 보도 A 이제. 기자, 그다음에 MBC에서의 관련 보도, 그다음에 그걸 제보한 사람하고 나오면서 윤석열의 측근이 무슨 검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요 분명히 그 성문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녹취가 지금 뭐 저기 보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성문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게 최측근 검사장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의법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대상이 누굽니까? 그다음에 그 의법조치 대상. 사람이라면. 아니 그러면 우선은 제보자죠. 그런데 제보자의 지금 신분이 드러났어요. 이 사람이 뭐 이모로 해가지고 뭐 SNS에 올렸는데 지모라고 실제 나왔죠. 인물은 지모라는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사기 횡령 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지금 자기 그 SNS에 올리는 거 보면은 아주 뭐 유시민 그 뭐라 그러나 이사장인가? 이분한테 뭐 술 사달라 그래야 되겠다. 마치 또 매우 친한 것처럼 그럴 뿐만 아니라 무슨 뭐 거기에 지금 열린민주당인가? 열린민주당 맞죠? 열린민주당의 그 최강우 후보와 그 황희서 후보의 사진을 또 올리면서 뭐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했다 네. 그러는데 이거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채널 A 기자 여기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시비곡직을 따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교정할게요. 그 현재 검사장 네. 그 사람의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그 사람이다라고 한 건 채널 A 기자입니다. 잠깐만요. 그 녹취록은. 그 녹취록이 나왔습니까? 이거 분명히 따져야 되고요. 아니고 그리고 파일에 이게 나왔습니다. 검사장이라고 했다라는 것도요. 분명히 네네, 따져. 본인은 네네. 지금 아니라고 그거 그러고 아닙니다, 채널 아닙니다. A 본인은 기자도 아니- 검사장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이거야말로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신라젠의 이철이라는 사람 얘기예요. 근데 이철이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 좀 횡령했느냐? 막아주세요. 70억도 이게 아니고 핵심이 아니죠. 700억도 아니고 그래요. 7천억과 관련된 네. 거예요. 그게 네. 왜 본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은 13년을 받았어요. 신라젠과 네. 그 신라젠과 신라젠 관련 있는 사람이 얘기는 어떤 이제 그 관계가 정도, 있는지는 네. 이게 선거 끝나고 검찰이 네. 낱낱이 밝혀야 아니, 될 아니, 아니, 사건입니다. 아닙니다. 선거 잠깐, 전에 잠깐, 아니, 거기까지 아니, 하시죠. 이건 마무리해야 됩니다. 선거 전에 그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 검사장이 빨리 고소하시고 네. 이게 조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자신이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 이제 선거 10일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들 향해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해 주길 바란다라는 점을 한 말씀씩 듣고 네, 짧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하실래요? 예, 정옥임 전 의원. 이 유권자들이 예, 시청자 유권자들이 어느 부분에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아마 전부 실망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 선거구 개편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대체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한국 정치를 농락하는구나라는 실망스러운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선거 운동을 하는 여러 정당들을 보면 21세기의 국회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될지 이게 어떤 그 국가와 국민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고민하는 국회가 될지 아니면은 갈등지향적인 국회가 될지가 그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냉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연 국회가 세비를 받는 만큼 일했는지 특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시고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국회는 심판받아야 하는데 300분의 1이라는 이유로 의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심판 제대로 해 주시고 과연 그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생각할 때 어느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선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상 또 다른 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시청자 유권자들에게 또 두 분 전직 의원께 이번 총선을 보는 시각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맞짱 토론 최민희, 정옥임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